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에 기대되는 사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이 갑진년에 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사주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그렇고 어떤 사주 유형이 그런지 한번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갑진년이 기대되는 사주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좋게 작용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비겁이 강하면서 비견겁자가 강하면서 재성은 있는데 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 같으세요? 군비쟁제에 해당이 되죠. 군비쟁제, 군겁쟁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비겁이 많고 또 재성은 있는데 식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재성에 대한 어떤 욕망, 열망은 강한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조금 낮을 수 있고 투자한 거에 비해서 좀 소득이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비쟁제의 경우. 밖에 나가서 내가 얻는 것보다 좀 손실이 더 클 수가 있는데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군비쟁제 구조가. 첫 번째 구조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개유일, 이모월, 개년이죠. 일단 이렇습니다. 비겁이 아주 많습니다. 비겁이 아주 많은 개수일간이고 편제, 오화가 있습니다. 아주 월지로 좋아요. 편제 위치는 이상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편인이 있고 이 비겁이 강한데, 그러니까 비겁이 강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 마인드 자체는 강할 수 있어요. 화이팅은 강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돼 있는데 인풋은 되지만 아웃풋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 구조는. 그렇지만 이 갑목상관이 들어오니까 수생목 해주면서 비겁을 설기시키면서 어때요? 상관, 생재, 이 오화의 재성을 잘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해는. 이런 구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희소식일 수가 있겠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또 정관이 들어옵니다. 진토. 정관까지 들어오고 진유합까지 돼요. 이 배우자 자리에서.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확률이 다른 애보다 더 높다. 결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아니더라도 뭐 애인을 만나든지 나 좋다고 하는 남자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유합이 들어가는 해는 내가 남자한테 관심을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패션이라던가 메이크업에 신경을 쓸 수가 있고 이성적인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좋다고 하는 남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구조 자체는 좋은 구조라고 볼 수는 조금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군비쟁제, 군겁쟁제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갑진년에는 어때요? 이 세운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구조랑 비교했을 때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작년에는 아니면 올해는 운이 안 풀렸다면은 갑진년에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 구조가 있죠. 또 관성을 용신으로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럼 관성이 용신이다. 그럼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냐면 비겁이 많다. 일단은 비겁이 너무 많은 구조. 비겁이 많으면서 동시에 인성도 많다. 이런 구조가 관을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비겁으로만 이루어져도 관을 만나도 괜찮아요. 왜냐면 강한 비겁을 조금 쳐줘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됩니다. 아니면 식상을 만나도 좋고요. 그런 구조는 비겁이 많다, 식상 아니면 관. 이제 어떤 글자인지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인 어떤 상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성이 많다. 막 인성이 막 5개, 6개씩 돼요. 글자가. 그랬을 경우에도 관성이 와도 괜찮습니다. 힘을 좀 빼줘야 되기 때문에. 무신일주고요. 김이월, 병우년입니다. 일단은 비겁이 강하죠. 무토, 기토, 미토가 있고 비겁이 강하고 또 인성도 강합니다. 다행히 여기에
식상이 있어요. 그 신금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조라면은 비겁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좀 설기시키기 위해서는 관성이 필요합니다. 편관이 물론 사주가 약하면은 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주가 약하면 편관이 들어오면은 내가 병원에 자주 간다든지 어디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좀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 세운이라던가 대운에서는 좀 악작용이 많이 드러나는 게 편관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주 구조라면은 비겁이랑 이제 인성이 좀 출중하다. 그러면 이제 편관을 만나서 오히려 편관의 장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편관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여자 입장에서는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되죠. 이성운이 어떻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승진할 수도 있어요. 또 이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관의 속성상 아무래도 나를 좀 누르는 성향이 강합니다. 정관보다. 정관은 내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가시적으로 쓸 수 있는 관이라고 본다면은 편관이라는 거는 조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좀 정관보다 편관이 좀 세계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사주 구조라면은 편관을 잘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관으로 소통을 시키고 커리어적인 향상도 바라보면서 남자 운도 바라볼 수가 있겠다. 이런 구조라면. 근데 그냥 이 사주 구조가 좋은 겁니까? 그 물음표가 생겨요. 그렇지만 이 갑진년에서는 괜찮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주의 특징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주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진년에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갑진년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구조. 비겁이 강하면서 재성은 있는데 식상이 없는 경우, 아니면은 관성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